고객한테서 요청이 왔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약 20대의 SQL 서버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의 필드에 들어있는 LOB 데이터를 찾고 싶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했죠. LOB라고 불리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객이 갑자기 더듬었습니다. 왜 LOB를 원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기는 타이디비 이관 프로젝트이니까 타이디비는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테니 하둡과 비슷한 청크 단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1청크는 64KB이니까 64KB 이상의 데이터를 찾아드리면 되냐 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큰 데이터를 왜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나 싶긴 했지만 일단 그 작업을 들어가기로 했죠. 우선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그나마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LOB는 라지 오브젝트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RDBMS에서도 대량 데이터나 파일을 DB에 저장할 수 있는 필드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SQL 서버도 블록이라는 타입이 있어서 이미지나 파일을 RDBMS의 로우 타입으로 저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청크라는 것은 하둡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으로 원래 디스크는 섹터 단위로 저장을 해서 그 섹터에 아무리 적은 데이터를 넣어도 이 섹터는 다 쓴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넣지 않죠. 그리고 그 용량이 큰 데이터들은 섹터끼리 연결을 해서 쓰다가 마지막 짜투리를 넣고 섹터 단위로 잘라냅니다. 박스에 물건을 계속 담다가 마지막 박스는 조금밖에 안 담겨도 포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려나요? 이게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이 나오면서 청크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섹터는 디스크의 펌웨어에서 공장 출하시 결정해서 나오지만 청크는 묶어낸 논리 스토리지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디폴트는 거의 64KB이기 때문에 그냥 64KB라고 생각하고 쓰면 거의 맞을 것 같네요. 아마 이 순간 나도 F디스크 할 때 섹터를 입력한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령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사소한 내용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바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려고 했죠. 일단 64KB 이상의 크기를 가진 필드형을 찾아야겠죠. 챗GPT가 참 착하게도 잘 찾아주네요. 이미지, 바캐릭터, 맥스, 텍스트 등등등. 그럼 그걸로 64KB 이상 담을 수 있는 필드를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쿼리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바로 찾을 수는 없어서 템프 테이블을 만들어서 SP execute SQL로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던져서 받는 걸 만들어줬네요. 서버 한 대에 던져보니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JSON으로 서버 목록을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 그거를 읽어서 파워쉘로 코드를 짜줘 라고 했더니 뭔가 그럴싸한 게 나오긴 했는데요. 실행을 해보니까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복붙해서 던지니까 뭔가 수정을 또 해줬는데요. 그런데 또 에러. 챗GPT는 역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지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챗GPT가 만든 코드를 제가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여기를 이렇게 짰으니까 문제가 생겼잖아 라고 하니까 뭔가 수정을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또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이 복잡하게 여러 번 루프로 쿼리를 돌려서 쿼리를 던지는 명령이 중첩되면서 꼬인 것 같아서 그냥 쿼리를 루프시키지 말고 한 번에 던지게 해줘 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던져보니까 같은 DB 같은 테이블명이 은근히 많이 보여서 결과값을 서버별로 CSV로 담게 해줘 라고 하고 파일 두 개를 비교해서 첫 번째 파일에 전체 필드를 넣고 그리고 필드 하나 추가시킨 다음에 두 번째 파일명을 그 필드명으로 해줘. 그 다음에 첫 번째 필드에서 DB명, 테이블명, 필드명이 같으면 추가한 필드에 서버명을 넣어줘 라고 하니까 이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파일명이 바뀌면서 매번 명령을 날릴 때마다 입력 파일을 만들어야 하니까 귀찮네요. 그래서 원본 파일명의 이름을 바꾸고 결과 파일을 원본 파일명으로 바꾸도록 시켰더니 쉽게 여러 파일들을 비교하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챗GPT가 없었으면 며칠은 걸렸을 내용인데 결과가 두어 시간 고민한 시간 외에는 허비한 게 없었어요.
이전 같으면 뭘 할 때마다 검색을 하고 그걸 내 조건에 맞춰 테스트를 하고 반복하면서 조금씩 짜집기를 하게 되었는데, 챗GPT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챗GPT보다 똑똑해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챗GPT가 해결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챗GPT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 번에 던지면 실패가 많기 때문에 여러 스텝을 밟아가면서 조금씩 코드를 확장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코드가 나올 수 있고요. 코드 내의 명령어 선택도 내가 지정을 해줄수록 더욱 효율적인 코드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업무 플로우를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서 그대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챗GPT가 내놓은 결과는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내가 직접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손으로 해도 되는 작업을 굳이 챗GPT를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작업을 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 기업의 난리지 베이스를 축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제 거의 모든 프로젝트 이야기에 공통되는 내용이지만, 내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고객의 나얼리지로 담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투자한 돈이 고객의 업무 효율에 보탬이 되는지를 고민해서 남겨두면 결국 고객은 절 다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멈춰져 있는 비즈니스는 망하기 때문이거든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이 해주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편했었어 라고 생각이 나면 다시 제 연락처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회사에서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마케팅 도구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끝.